AI한테 아침 식사 준비해봐라고 시키는 거요. 이게 보기엔 간단해 보여도 사실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수십 개의 단계 중에 딱 하나만 잘못돼도 그냥 실패해버리니까요. 그런데 만약 AI를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기계가 아니라 체스 챔피언처럼 전략적으로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AI한테 아침 식사 준비라는 미션을 줬다고 칩시다. 우리한텐 뭐 식은 죽 먹기인 이 일을요. 계란을 찾고 프라이팬을 꺼내고 불을 켜고 이 수많은 연속 동작들을 AI는 대체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이런 걸 전문 용어로는 장기 과제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왜 어렵냐면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수십, 수백 개의 단계 중에 단 하나라도 삐끗하면 저 도미노처럼 모든 게 와르르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한다는 건 와, 거의 기적에 가까운 거죠. 그럼 예전에는 이런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했을까요? 그게 바로 무차별 대입 방식이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진짜 하나하나 다 가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비효율적이라는 게 문제예요. 이 그림이 기존 방식을 아주 잘 보여주죠. 마치 하나의 긴 사슬처럼 AI가 모든 단계를 똑같은 중요도로 탐색합니다. 그러니까 냉장고 문 열기처럼 너무나 당연한 행동이나 계란이 없네? 그럼 다른 걸 찾아야겠다. 같은 진짜 중요한 결정이나 똑같은 에너지를 쏟아붓는 거예요. 완전 낭비죠. 자, 그럼 이 두 가지 방식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왼쪽은 말 그대로 에너지를 사방팔방 흩뿌리고 오른쪽은 진짜 중요한 그 결정적인 순간에만 힘을 딱 집중하는 거죠. 어떤 게 더 똑똑한 방법인지는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이제 뭔가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바로 그래서 등장한 해결사가 오늘의 주인공 스파크 프레임워크입니다. 이게 낭비만 하던 기존 방식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그런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그림을 보시면 스파크의 방식이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아까 봤던 그 답답한 사슬이랑은 완전 다르죠? 이건 마치 나무가 가지를 뻗어나가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그냥 쭉 가다가 여긴 좀 중요한데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만 딱 가지를 뻗어서 여러 가능성을 효율적으로 탐색하는 겁니다. 이름이 좀 길고 복잡하죠? 주요 상태 동적 분기를 통한 전략적 정책 인식 탐색이라니. 근데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AI가 스스로 딱 판단하는 거예요. 아, 지금이 바로 그 중요한 순간이구나. 여기서 여러 가지 길을 한번 탐색해봐야겠다. 이렇게요. 바로 그럴 때만 자원을 집중적으로 쓰게 만드는 아주 똑똑한 프레임워크인 거죠. 자, 그럼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대체 이 똑똑한 스파크는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죠. 스파크는 크게 4단계로 움직여요. 첫 번째는 다양한 아이디어로 시작하기. 애초에 여러 가능성을 품고 출발하는 거죠. 두 번째는 결정적 순간에 가지 뻗기. 진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점에서만 탐색 범위를 확 넓히는 겁니다. 세 번째, 예산 관리. 주어진 자원을 절대 넘지 않도록 아주 똑똑하게 관리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로부터 배우기. 이 모든 경험을 데이터 삼아서 다음엔 더 잘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거죠. 연구진들이 한 이 말이 스파크의 핵심 철학을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지능적인 에이전트는 결정적인 분기점을 자율적으로 식별해야 한다. 그 핵심은 그냥 무작정 다 해보는 게 아니라 가장 이득이 될 만한 지점을 AI가 스스로 딱 찾아내서 거기에만 집중한다는 겁니다. 효율을 극대화하는 거죠. 자, 이 장면이 진짜 재밌습니다. 실제 행동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세요. 계란을 찾아서 전자레인지에 넣으라는 미션을 줬는데 왼쪽에 있는 일반 AI를 한번 보세요. 냉장고, 식탁, 전자레인지 계속 똑같은 문만 뱅뱅 돌다가 결국 갇혀버렸어요. 그런데 오른쪽 스파크는 완전 다르죠? 몇 군데 찾아보더니 여긴 없네? 그럼 다른 곳을 찾아봐야지 하고는 바로 싱크대로 가서 계란을 찾아내잖아요. 이야, 이게 바로 전략적 탐색의 힘입니다. 자, 이론적인 설명은 이쯤 하고요. 이제 진짜 중요한 거죠. 과연 스파크가 실제로 얼마나 대단한지 데이터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딱 보이는 숫자부터가 엄청나죠? 무려 73.5%. 이게 뭐냐면 S페크가 기존에 꽤 잘 나가는 모델들보다 평균적으로 이만큼이나 성능이 더 좋았다는 뜻입니다. 이건 그냥 조금 더 잘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뭐 완전히 차원이 다른 도약이라고 봐야죠. 이 표를 보시면 더 놀라실 겁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처음 보는 환경, 즉 낯선 곳에서의 성공률이에요. ALF 월드라는 가상치부 환경에서요. 기존 방식은 성공률이 30%도 채 안 되는데 스파크는 무려 80%가 넘어요. 심지어 더 복잡한 사이언스 월드에서는 격차가 어마어마하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스파크는 그냥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처음 보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진짜 응용력, 일반화 능력이 뛰어나다는 확실한 증거죠. 그런데 스파크의 진짜 무서운 점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성공률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달성한다는 게 진짜 핵심이거든요. 이 그래프는 와, 진짜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한번 보세요. 기존 AI가 데이터 100%를 다 쓰고도 성공률이 76.6%였어요. 그런데 스파크는요? 데이터단 20%, 그러니까 5분의 1만 썼는데도 성공률은 84.4%로 더 높아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바로 전략적 탐색이 가져오는 데이터 효율성의 힘입니다. 적게 배우고 더 잘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곧 돈과 시간, 즉 비용 절감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SP아크는 불필요하게 겹치는 계산들을 아주 똑똑하게 건너뛰거든요. 그래서 과제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 효과는 더 커져요. 가장 복잡한 사이언스 월드에서는 AI가 쓰는 언어 단위, 즉 토큰 사용량을 거의 절반이나 줄여버렸어요. 성공률은 확 높이고 비용은 확 줄이고, 야, 이게 바로 SP아크의 진짜 가치죠. 자, 그렇다면 이런 기술 발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스파크가 열어젖힌 이 전략적 탐색이라는 것의 미래,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스파크는 AI를 그냥 일만 하는 기회가 아니라 전략가로 만듭니다. 둘째, 만약에 라는 질문이 가장 중요한 바로 그 순간에만 자원을 집중하죠. 셋째, 그래서 훨씬 적은 데이터로 훨씬 높은 성공률을 내고 낯선 문제도 더 잘 풉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원리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문제나 다른 여러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AI에서 벗어나서 불확실한 상황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전략까지 수정할 줄 아는 진짜로 생각하는 AI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AI가 기계처럼이 아니라 체스 마스터 같은 전략가처럼 세상을 탐색하고 학습할 수 있게 된다면 과연 인류가 아직 풀지 못한 어떤 복잡한 문제들을 다음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엄청난 가능성의 문이 지금 막 열리기 시작했습니다.